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 시장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장 초반보다 많이 좀 무거워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의 무게가 오늘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변동성 강하게 움직이면서 현재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선전하면서 급등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오늘도 정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한 글로벌 증시의 불안한 모습들이 우리 거래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는 조짐들이 그동안 보여졌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것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과 또 펜스 부통령 간의 힘싸움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쉽게 끝날 문제는 역시 아니었다라는 중론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유럽 쪽 특히 이탈리아와 영국 브렉시트 관련된 문제들 또 신흥국 불안 우리나라 어닝 시즌은 끝났는데 어닝이 기대한 만큼 잘 나오질 못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오히려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오히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보이는데 개별 종목에 이슈가 있었는데 워낙에 큰 종목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관련 수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이슈들 특히나 글로벌 시장 이슈들 관련해서 일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무대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한 사건으로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1993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정책포럼 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 기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규직 비중은 늘었는데 전체 고용 규모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 비중이 법 시행 이후보다 10%포인트 높았을 때 전체 고용 규모가 3.2%가량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규모가 크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를 꺼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 9%를 취득한 국내 사모펀드 KCGI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KCGI는 1호 펀드는 한진칼 경영권에 대한 위협보다는 한진칼 주요 주주로서 경영활동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장기적인 회사 발전 및 가치 정상화에 의해 직원과 주주, 고객의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재벌닷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위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지난 14일 기준 일반 개인 투자자의 주식수를 960만 2천여 주, 지분율을 14.53%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주식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14일 종가 기준 3조 2,120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91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약보합권 현재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폭은 크진 않습니다. 0.99포인트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107포인트, 2,100포인트대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 2,091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거래소 쪽도 오늘 들쭉날쭉하는 모습들 한눈에 보입니다. 파란불도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확인해보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645억 원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666억 원 사고 개인은 94억 원 소폭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오늘 56억 원 팔고 나머지 주체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조정 나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하고요. LG화학이 약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1.17% 상승하는 가운데 SK텔레콤 1.25% 하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인 가운데 현대차, 신한지주 소폭씩 조정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KB금융 오늘 은행주들도 소폭씩 빠지는 가운데 삼성물산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SK이노베이션이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 나옵니다. SK도 1.65% 상승하고 현대모비스가 2.33%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97포인트, 700포인트 부근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1.13% 상승하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692포인트 저점 찍고 쭉 올라오면서 699포인트대까지 700선 턱 밑까지 코스닥은 지금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양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게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 238억 원 삽니다. 수급 주체 자체가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이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유일하게 사고요. 개인 기관이 매도하는데 기관이 227억 원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투신만 소폭 매수하는 정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CJENM, HLB까지 모두 올라가고 포스코 캠텍도 보합입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삼바 사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더 잘 달리는 모습들, 불확실성의 제거 측면이 정말 많나요? 계속해서 잘 달리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오늘 4%대 급등 나오고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17%대까지 급등 나오면서 시총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역시 2거래일 연속 급등 나오면서 주가 14% 급등합니다. 시총 10위까지 올라옵니다. 이 두 종목만 봐도 지금 17%, 14%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파라다이스, SK머티리얼즈 소폭씩 빠지고요. 컴투스도 4%대 급등 나오고 제넥신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8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장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이 좀 따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 있는지 주간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기존 이슈를 가지고 장악력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번 주 화요일 날, 11월 20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11월 2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월 내구재 주문, 거기다가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경기 선행지수는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11월 22일 날 같은 경우는 목요일인데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게다가 23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 북미 증시는 아무래도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승 동력이나 모멘텀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 한국의 10월 무역 수지와 교육 조건,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 주목해야 될 유럽 종양학회에서 아시아 세션이 개최되는 모습들, 이런 쪽을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쇼핑 시즌, 특히 연말로 들어가는 쇼핑과 관련된 모멘텀이 큰 쪽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유통주,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전미소매협회에서 11월 달부터 12월 달 미국 소매 판매가 약 한 4.3%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의 3.9%보다 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결과 흐름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돼서 어떤 지난주까지는 분위기가 그래도 기대감이 높았는데
주말 사이에 이어졌던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전히 두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대고 있구나 이런 쪽을 확인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특히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들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제조업 2025를 중심으로 어떤 합의가 이끌어질 수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브렉시트와 관련된 쪽에서 잡음의 흐름들, 특히 협상안이 의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하나 주목해야 될 이슈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 이번 주는 여전히 시장이 박스권의 상단부를 돌파할 수 있을지 대표적으로 코스피가 2100에서 2130 그리고 코스닥이 700에서 720선 이 저항을 남겨둔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주중반 이후에 어떤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종목 중심의 장세가 특히 그동안 낙폭이 좀 컸던 종목 중심으로 종목이 움직이는 장세 쪽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말씀드렸던 연말 소비주나 배당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 대응 쪽으로 그래서 단기 차익 쪽으로만 한정 지으면서 대응하는 전략에 무게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 이후에 시장은 약간 무덤덤한 모습, 오히려 지금 옥석 갈리기 이후에 제약바이오주들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일단 유한양현이 하나의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을 이어갔고요. 오늘은 또 코오롱 티슈즈입니다. 관련돼서 인보사의 수출 계약들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이 성과를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재부각이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고 거기다가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삼성그룹의 어떤 승계 구조와 관련됐던 쪽의 흐름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어떤 꼬리 자르기의 역할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은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관점과 함께 실적 발표 시즌이 상대적으로 지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각들이 좀 더 좋아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는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업체 중심으로 주가의 흐름들과 어떤 기대감이 좀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은 받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의 여파들도 크게 떨쳐버리긴 힘들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흐름은 여전히 어떤 낙폭이 좀 컸다가 이를 위축세에서 반응하는 현상 쪽에 무게를 맞추면서 이 중기 정황권에는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는 들어오지만은 여전히 결론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된다. 특히 최악의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상장 실질심사에서 폐지 절차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최악의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다시 규제 리스크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비중 조절하자 그런 입장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이 얘기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서특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지금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한 게 최초였다라고 하는데, 네. 이유는 이제 파푸아뉴기니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대한 두 축이 충돌을 하느라고 두 거인이라고 표현을 했나요? 근데 뭐 두 거인은 누군지 알잖아요. 펜스 네. 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일 텐데, 네. 도대체 무슨 발언으로 양국의 심기를 거슬러서 지금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던 분위기에 또 찬물을 확 끼얹는지 궁금하네요. 그죠. 예.
예,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냈죠. 예. 예. 펜스 부통령은 언제입니까? 지난 여름에도 한번 그때 스파이칩 사건 날 때. 그렇죠. 그 무렵에 한번 또 아주 중국을 갖다가 중국이라기보다도 중국 공산당이라고 지칭하면서 예. 아주 뭐 못된 짓만 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다 얘기했죠. 인권까지 건드리고.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제대로 시 주석하고 붙었습니다. 뭐 악감정이 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글쎄요, 두 사람이 뭐 특별히 악감정이 그럴 만한 있을까? 사건은 아니잖아요. 예. 펜스 부통령이 악역을 맡기로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펜스 부통령 맞죠? 화면에. 맞네요. 예. 지금 이 보시죠.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기사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이제 중국과 펜스 부통령의 샵 차이나 어택스죠.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그런 중국에 대한 공격이 새로운 뉴 콜드워 신냉전을 갖다가 신냉전의 공포를 갖다가 이제 자아낸다 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래쪽 이거는 그건데 저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저 무역과 관련해서 먼저 시 주석이 먼저 이렇게 연단에 올라갔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미국의 일방주의가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노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무역 규칙은 미국 혼자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가 서로 협의해서 함께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 다음에 곧이어서 펜스 부통령이 올라가서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정확한 영어 표현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국이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재권이 지식재산권 절취. 예. 실컷 이렇게 기술만 빼먹고 우리도 뭐 많이 당했습니다만. 이건 뭐 대한민국이 더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또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대중 관세 규모, 관세 진짜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2,670억인가요? 그것도 때릴 수도 있고, 예. 지금 10% 부과하고 있는 거기에 2천억 불에 대해서 내년에 가서 25%도 할 수 있고, 거기다 1대1로를 건드렸단 말이죠. 1대1로를 건드려가지고 중국식 일방통행 정책이고, 저거 1대1로 함께하는 나라들 전부 빚더미에 그냥 눌린다. 또 실제 뭐 펜스 부통령의 저러한 지적이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돈 구워주고 중국 기업들이 다 가서 다 뭐 인프라를 깔든 뭘 하든 카지노를 하든 그렇게 하고 카지노를 열면 또 그 옆에 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또 식당을 열고 뭐 현지인들은 전부 황폐해지고 이런 현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 결국 공동성명에서 뭐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문구 앞에다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끝까지 저항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인데 지금 아까 이제 이 아래쪽 기사 헤드라인은 헤럴드 경제의 헤드라인입니다. 예. 미중이 공개 충돌을 했는데 고위 협상단은 지금 아르헨티나 이제 이달 말에 G20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한참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시진핑이 단판을 갖다가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희망 섞인 그런 것도 보이고 있죠. 지금 어쨌거나 이것뿐만 아니고 이 혼란스러운 이 헷갈리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신호를 보내는 데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기자들한테 만나면 뭐 중국에서 한 142가지 정도 목록을 보내왔는데 뭐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는 쓰는데 한 너댓 가지 큰 게 아직 조율이 안 됐다. 뿐 아니라 금리 정책 관련해서도 지난주 후반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까? 연준 인사들 특히 연방은행 총재들이 파월 의장은 좀 계속해서 매파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심지어 누구죠? 패트릭 파커 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나는 12월 금리 인상 확신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연준 관련한 기사들은 주말에 나왔던 보도들은 시장에 조금 그래? 그러면 연준이나 또 그 전에 드라기 총재도 발언이 있었죠. 그렇죠. 이런 식이라면은 조금 이렇게 세계 경제 돌아가는 상황이 내년에 가서 22에 금리 인상 경로를 갖다 좀 변화를 줄 수도 있겠다. 그 얘기는 내년 여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그동안 포워드 가이던스로 얘기해 왔는데 그렇죠. 내년 여름 이후에도 좀 금리를 못 올리거나 아니면 또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슬쩍 풍겼죠. 그러면 뭐죠? 이게 장 좋을 때는 이거 주식 날아가는 재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이펙에서 이제 부딪혔다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장, 결국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아침에 그 상승폭을 못 지키죠. 예. 이런 걸 본다면은 시장이 참 뭐랄까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좀 약세장 내지는 크게 한번 데미지를 입은 장의 특징인데요. 호재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떨어지고 악재에 이제 빨리빨리 반응하는 지금 현 시장 상황이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호되게 한번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면은 네. 선생님이 야! 라고 소리만 지르면 깜짝 놀라고 아이고 예 이렇게 되던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일주일 동안 나왔던 상황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또 다른 변수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상황이 악화되고 또 계속 이렇게 악화된 상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뭐 자연스럽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악화된다. 미중 예, 무역 전쟁. 예. 그 부분은 막 섣불리 전망을 예단하기가 쉽지 않죠. 안 하고 싶습니다. 뭐 잘 모르겠고 그 진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속내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일일이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피트 나바로가 그렇게 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역 협상 진전 안 돼. 이렇게 해서 월가가 실망할 만한 레토릭을 구사했더니만 거기보다 약간 직급이 높은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예. 피터 나바로 개인적인 의견이야. 쟤 좀 개념 없는 애야. 그냥 딱 눌러버렸잖아요. 완전 바보 만들더라고요. 그쵸. 윌버로스가 내년에 해바뀌자마자 이렇게 사임할 것 같은 그런, 사임이라기보다는 더 해임이죠. 그쵸. 잘릴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펜스 부통령은 가서 싸웠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제 선한 역할을 자처하면서 협상은 내가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보기 때문에 네. 소장님 말씀대로 섣부르게 지금 뭐 이게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흑백을 논리를 펼치기에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제 상정해 보기로 네. 제일 안 좋은 게 그거예요. 갑자기 G20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서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거기서 아주 뭐 포옹도 하고 예. 웃는 낯으로 좋게 악수하면서 사진도 찍고 뭔가 타협을 이룬 것 같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못 들 때 네. 그때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냐, 시장이 무역전쟁 탓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아닌 거다. 경기의 문제 이런 걸로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내지는 그것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프라이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기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그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닥터둠이죠. 루비니 교수가 또 금융위기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잊혀질 때쯤이면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뭐 저하고 같은 과예요. 소장님보다 한 10배는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저보다는 10배는 더 하고, 예. 저보다 뭐 한 100배는 더 유명하고, 재산도 훨씬 많고, 그런데 총기는 많이 떨어졌어요. 돈 생기니까 사람이 총기가 떨어지더만. 예. 어쨌든 뭐 이분이 또 그랬어요. 2020년에 금융위기 차가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이게 경기 침체, 근데 사실 뭐 루비니 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관론적인 전망을 주고 계시고, 뭐 이진호 소장께서도 경기가 좋진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네. 계신데 이분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확하게 보면? 뭐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예. 경제 전망 하향한 거 다 아시죠? 맞죠? 예, 나왔죠. 우리가 내년에 2.9% 성장으로 애초에 내년 같은 경우에 2.9%라고 전망했던 것을 2.3%로 예. 0.6%포인트 뚝 떨어뜨린 경향이 있는데,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많이 떨어뜨렸죠. 네. 세계 전반적으로 선진국 그리고 이머징 할 것 없이 경기 전망 갖다가 무디스에서 다 낮춘 가운데 우리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다 정도긴 합니다만, 이 경기 전망, 그래 맞아요. 정덕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부 2020년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을 입에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는 가디언지에서 좀 된 기사긴 합니다만,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 이런 얘기죠.
We are due a recession은 2020년. 우리 거의 뭐 2020년에는 경기 침체를 갖다가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이 더 무섭네요. 그런데 그 경기 침체에 맞서 싸울 툴이 없다. 정책 툴이 예. 좀 부족하다. 그때 가서 그럼 또 양적 완화밖에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이 기사에는 이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이 유명한 할아버지, 이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데, 예. 이분의 이 명패에 달려있는 그 번호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588번이에요. 예, 그런데, 자, 이 루비니 교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죠. 루비니 교수 입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 적은 없고, 뭐 최근 들어서 나왔던 기사 검색하다 보면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은 희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지금까지는 맞고, 비트코인 시세 봐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뭐 한 2달 전 기사입니다만 가장 시각적으로 적합한 그래프를 찾다 보니까 이건데요.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예. 조금 옅은 세계 OECD 전체, 그리고 우리 한국 할 것 없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예.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는, 축이죠, 이제.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만한 호재성의 뉴스가 이렇게 보도되고, 연준도 좀 수그러드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좀 수그러드는 모습, 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아주 대놓고 사설에 대놓고 연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서로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분위기를 잡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오늘 뭐 지금 저는 주말에 뉴스 흐름으로 봐서는 에이펙에서 부딪힌 거 저거 말고는 그래도 오늘 좀 제법 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상했고. 그런데 NDF-시스만 하더라도 달러원 환율이 예. 1020은 75전이니까 거의 1021원 근방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환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예. 원화 강세, 즉 달러 강세가 약해지는. 물론 주말에 연준 은행장들의 발언,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NDF-시스 뚝 떨어진 거는 맞는데, 지금 오늘 현재 환율이 여전히 1128원 어라운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NDF-시세나 시가 대비 한 6, 7원 이상 올라왔다. 이 또 환율이 안 빠진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경기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의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드릴게요. 뭐 지금 이거는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한 표입니다. 예. 저 나름대로 정리한 표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나 정책 당국자들의 립서비스나 쇼로 해결하기에는 좀 힘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예, 굵직한 것만 보시죠. 자, 미중 무역 전쟁. 예. 이거는 뭐 장기적인 패권 싸움이라 본다면 이거 예. 하루 이틀 이러다 말 일이 아니죠. 그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이 경기 침체 불안감은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앞으로 계속 회자될 겁니다. 예. 이른바 레이트 사이클. 이 건물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 줄어드는 이지머니, 이 개념.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일본, ECB, 뭐 영국까지, 그리고 인민은행까지 해서 전부 돈을 막 풀어제꼈는데, 그렇죠. 풀어제끼는 돈을 갖다가 덜 푸는 게 아니고 빨아들이고 있는 단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서 이제 통화정책으로 보낸 한 10년, 세월 이후에 바톤을 넘겨준 게 뭐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정부가 해라.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 아니겠어요? 재정을 좀 풀어라. 그런데 세금 걷어들이는 걸로 세출을 하기에 부족하니까 국채 발행해서 일단 정부에서 빚을 내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그 빚은 감당하라 해라. 그런 상황이니까 국가 부채 늘 거고, 국채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국채 수익률 상승하고, 즉 시장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고. 네. 이런 굵직한 어떤 시장을 갖다가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 가운데에 잔잔한 거 많죠. 유가 어떻게 될까? 이탈리아는 어떻게 될까? 브렉시트는 어떻게 될까? 중국 경기 침체는 뭐 이런 식으로 신흥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막장 드라마, 급격한 해피엔딩이에요. 온통 막 갈등이고 찢고 뽑고 하던 그 20부작이 19회까지만 하더라도 온갖 뭐
정신사나운 글도 전개되다가 20회 마지막 회 가고 전부 갑자기 막 좋아지네요. 원수지간에 막 화해하고. 알고 보니까 아들이었고. 예, 뭐 식물인간이 막 깨어나고. 예. 이런 거예요. 그 상황은 뭐냐 하면은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주식은 오르고. 이거 아니면 이제 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길고 긴 대하 드라마입니다. 달러는 은근히 계속해서 모자라면서 강세로 가고 예. 금리 꾸역꾸역 오르고 주식은 주식대로 내리고 부동산도 휘청휘청하고 뭐 이런 식의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게 왼쪽으로 쪽을 놓고 볼 때는 그냥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이 많았던 것들 중에서 좀 잔잔하게 지금 있는 게 국제 유가가 잔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사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있는 예. 유가는 이제 뭐 오페가 아니다. 스트롱맨 3명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세 명이라 하시면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네, 셋이서 네. 정하는 게 유가가 돼버렸다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유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진짜 이 셋이서 이제 결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 사기당했다고 막 분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나게 분해하면서도 지금 큰 소리 못 치고 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는 그놈의 그 가슈커지 가슈커지 사건 있죠. 때문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 CNBC 기사고 우리 국내 언론 보도인데 지금 이제 위에 기사 보시면은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예. CIA가 보고하기로 결국 이거 가슈커지 사례는 이 빈살만 왕세자의 지시로 그렇게 됐다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거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사우디 밑에 또 기사는 뭐죠? 여기는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죠. 팔리 장관. 예. 사우디가 미국으로의 원유 수출량을 확 줄인 거예요. 이걸 갖다 a tactic that boosts price. 유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may rile 트럼프라고 해놨네요. 트럼프 대통령을 좀 괴롭힐 수 있는 전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사기당했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란 제재하면은 이란산 원유가 끊길 거니까 국제 원유 시장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좀 증산해라 해서 증산하려고 했더니 이 중국, 인도, 한국, 터키, 이태리 할 것 없이 여기가 전부 다 8개국 죄다 풀어줘가지고 180일 동안 그냥 원유 수입을 갖다 허용했죠, 예외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떨어지던 유가가 폭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뭐 사기를 당했네, 기만 당했네, 우리가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글쎄요, 이제 최근 한 13일, 14일 연속 빠지던 WTI가 며칠 이렇게 반등은 나옵니다만 생각보다 이제 미약한 그런 상황에서 유가 오르기보다는 내리는 게 낫죠. 유가 오르면은 또 금리 또 흔들리게 되고 예. 인플레 불안하게 되고 그나마 우리 주유소 가니까 유류세 좀 낮추고 최근에 유가 좀 떨어졌다. 많이 조금 싸졌더라고요.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싸진 걸로 느껴지세요? 130원이면 그래도 모처럼 많이 떨어졌네요. 그쵸. 예. 이런 적이 뭐 몇 번이나 잘 될까요? 없죠. 예. 네. 올라갈 때는 150을 휙 올라가는데. 아니, 오를 때는 LTE 속도로 바로 반응시키고 유가 연동시키고 LTE. 예, 떨어질 때는 거의 뭐 투지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름값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서민 경제도 힘들고 지금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상황 자체도 신흥국과 다를 바가 없다. 신흥국보다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에서 강하다라고 정부 당국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대응책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우리도 각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정부의 대응책을 갖다가 논하기에는 제가 뭐 생각이 짧고 또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입니다. 예. 투자자들의 입장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아까 요 앞선 코너에서 김민수 대표가 말씀하신 이 장이 이제 어려워진 게 지수가 전체적으로 막 가고 예를 들어 한 1000몇 개 종목 가운데 한 70-80% 정도의 종목이 같이 올라주고 이런 장이 아니다 보니까 종목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 표현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그 1000몇 개 중에 코스닥 포함 2000몇 개 중에 어느 걸 골라야 됩니까 이게? 예, 어느 걸 골라야 그런 상황이라서 투자하기는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다가 그거죠.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우리가 봤던 S&P 500의 최근에 봤던 직전 고점 그것이
10월 급락장에서의 우리가 조정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맥시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올라서 주면은 우리는 이제 조금 10월 달에 혼란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그 갭을 갖다가 메운 다음에야 그 다음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겁니다. 야구에서 2루 도루를 노리는 그 주자의 그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요? 그 굉장히 그 예민한 모습 있죠. 예. 언제든지 역동작이 걸릴 수 있고 언제든지 1루로 기루할 수 있는 준비는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1루에 나가 있는 타자가 부디 지금은 전설이 돼버린 이종범 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의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해놓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